자, 포인터가 뭐라고 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포인터가 주소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포인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어떤 값이 있는 곳에 주소를 저장을 해요, 우리 포인터는. 그래서 걔는 저기 가면 이 값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지도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비유로는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친구의 이름만으로는 편지를 보낼 수 없잖아요. 김철수한테 편지 보내도 이런다라고 그 편지가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받을 주소를 그 편지에 작성을 해줘야지 편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했죠. 이때 포인터가 뭐라고 했어요? 그 친구의 주소를 적어놓은 쪽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시도 썼었죠. 어떤 예시? int age 20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제껏 공부했던 것처럼 일반 변수인 거죠. 나이라고 하는 age라고 하는 상자에 2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겠다라는 건 거고, 우리가 그 age라고 하는 주소, 그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값이 되는 거죠. 이 주소를 저장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요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값이니까 나 이 값 저장할 거야 라는 거고, 왼쪽에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 값을 담을. 우리 값 어떻게 만들었어요? 공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내가 지정하고 싶은 변수 이름 작성해 줬었죠. 자, 뭐 p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 친구 앞에도 뭔가 자료형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형 어떻게 붙여줄 거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자, 우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선 이 age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값 일반 변수라는 거고, 얘는 이 p는 주소를 담고 있는 값 포인터 변수다 라고 해서 앞에 뭘 붙여줬죠? 우선 요 별 기호 붙여주자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자료형이 뭔가 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자료형이 와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을 그대로 가져다 주시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다? 그냥 age라는 변수 상자의 공간에 20이라는 값을 넣은 것이고, 요거는 뭐예요? 포인터. P라는 지도에 age라는 공간의 위치를 적어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저 P를 열어보게 되면은 값이 아니라 주소가 보이게 되는 건 거고, 요 P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주소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 P가 안에 뭘 갖고 있는지 걔를 찾아갔다라고 했어요. 찾아가는 기호 뭐였죠? 주소를 알아내는 기호는 얘였고, 그 주소를 찾아가는 기호는 요 별표였었죠. 자, 그래서 요거 P 이렇게 하면은 주소, 자, P 안에 요렇게 P 안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P 안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진짜 값을 볼 수 있다. 요게 뭐다? 가리킨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얘는 뭐다? 주소를 가져온다. 주소를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왜 포인터를 써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 센서나 장치,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정해진 위치가 있고 우리가 걔네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값을 바로 쓸 게 아니라 주소를 써야 된다라고 했고, 뭐 아니면은 엄청 큰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얘를 다 복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주소만 넘기면은 걔네들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했었죠. 이해하실까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 자료형을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죠. 왜 그랬죠? 우리가 얘는 요렇게 썼고,
지금 요 문제에서 보면은 요 A의 주소를 제가 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A를 담을 친구 이름 있어야 되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값이 아니라 주소를 담을 친구이기 때문에 요 별표 기호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자료형은 뭐가 붙는다? 그 원본 데이터에 자료형 그대로 가져다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왜 얘처럼 이렇게 자료형을 맞춰줘야 되죠?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해 놓은 쪽지, 지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소만 보고서는 우리가 그 집이 몇 평짜리인지 어떤 구조인지 이런 걸 모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1평짜리, 1바이트짜리고 얘는 4평짜리, 4바이트짜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자료형을 맞춰줘야지 실제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형을 꼭 맞춰줘야 한다. 그래서 요 캐릭터형 포인터 얘는 1바이트만 읽어오겠다라는 건 거고 요 인트형 요 포인터 변수는 뭐였어요? 4바이트씩 끊어 읽어오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1025를 집어넣었을 때 인트형 포인터는 1025가 그대로 잘 나왔었었고 캐릭터형 포인터는 1바이트만 읽어오기 때문에 값이 약간 손실이 돼가지고 1만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과가 잘못되거나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료형과 맞는 포인터를 써야지만 안전하게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주소는 지도라고 생각하시고 자료형 그 집에 대한 구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기억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얘를 토대로 또 어떤 걸 공부를 했어요? 오케이. 그 포인터에는 주소 자료형과 주소와 자료형 정보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포인터 변수는 각각 몇 바이트였었죠? 자, 인트형 그 공간은 4바이트, 캐릭터형은 1바이트. 우리 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얘는 몇 바이트였죠? 8바이트였었죠? 인트형 포인터 변수도 8바이트였었죠. 왜 그럼 이제 또 포인터는 전부 8바이트냐? 우리 포인터는 주소하고 자료형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주소로 가서 몇 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자료형이 다르면은 포인터 변수의 크기도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크기를 우리가 직접 출력을 해봤는데 다 8바이트였었죠. 사이즈 오브 사용해서 했을 때. 자, 왜 그렇다? 포인터는 어떤 값을 저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소만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만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주소 저장용 변수는 이제 그 컴퓨터의 아키텍처에 따라서 고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4비트 컴퓨터에서는 메모리 주소가 64비트. 64비트면은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가 8비트잖아요. 그러니까 64비트면은 8바이트. 그래서 어떤 자료형을 가리키든지 간에 주소는 8바이트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동일한 8바이트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정보가 왜 필요하다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했죠. 이 주소를 봤더니 얘는 지금 A는 요 30에 저장이 되어 있고 B는 31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 왜 한 칸 차이 난다라고 했죠? 왜 1바이트만 건너뛰어져 있는 거죠? 얘가 캐릭터형이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니까 그 크기만큼 이동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우리 함수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변수 접근이라고 해서 원본 값을 훼손하는 캐릭터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함수에서 지역 변수 값을 훼손을 하려고 하면은 왜 주소를 값으로 보내야 하는가? 이걸 여기서 공부를 했죠. 그게 뭐였어요? 값으로 보내는 것과 주소로 보내는 것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값에 의한 호출, 그리고 참조에 의한, 주소에 의한 호출. 이 차이가 뭐가 달랐어요? 우리 여기 써놨는데 값에 의한 호출은 그 값을 복사를 해서 함수에 전달을 했고
참조에 의한 호출은 그 변수 주소를 저장을 해서 전달을 해서 원본을 조작하게 한다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비유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제가 과자 상자를 갖고 있어요. 과자 박스를. 자, 이 안에 제가 새우깡이랑 양파링을 더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이 제 안에 있는 과자를, 제 상자 안에 있는 과자를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이때 제가 이 안에 있는 값을 새우깡과 양파링 얘네들을 사가지고 친구한테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보낸 거예요. 그래서 친구 상자에 제가 이 값을 복사를 해가지고 넣어주게 된 거죠. 친구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과자를 먹었어요. 새우깡하고 양파링을 먹었죠. 자, 이랬을 때 제 과자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친구는 자기 상자 안에 있는 과자를 먹었을 뿐 제 상자에 있는 과자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값을 복사해서 보내는 거. 요거다라는 건 거죠. 값으로 호출을 한다. 요게 x가 요 문제를 보게 되면은 x는 20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20이라고 하는 값을 보낸 거다. 이건 뭐다? 복사본을 함수가 받은 거기 때문에 걔는 원래 지금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그 변수에는 영향을 못 준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친구를 직접 원본을 훼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과자를 이렇게 친구 상자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복사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친구한테 여기 공간에 대한 주소 그 주소를 넘겨주면은 그 친구가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오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진짜 원본 변수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 과자를 친구가 와서 먹으면은 다 값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요거까지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값으로 보내면은 원본 주소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주소를 보내게 되면은 원본 변수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 여기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뭐였어요? 포인터 연산이라고 해서 우리 메모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떤 메모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주소를 얘 계속 실행을 시켜보면은 주소값이 달라져요. 아까 전에는 30에 31이었는데 지금은 10에 11, 지금은 또 90에 91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걸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자, 얘는 왜 그렇죠? 우리가 엄청 많은 공간들이 있을 때 얘가 임의적으로 그 자리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할당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메모리 공간이 있을 때 얘가 캐릭터형이라고 했으니까 1바이트 공간을 할당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은 아무 의미 공간이 여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고 이건 컴퓨터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는데 A를 여기다 할당을 했어요. 근데 B도 어디 이상한 데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놓게 되면은 메모리 낭비가 심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하나를 임의적으로 가져다 배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했던 거, 할당해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주소를 확인해 보면은 얘는 90에 91, 뭐 얘는 6에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칸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우리 컴퓨터 메모리 영역도 그래서 공부를 했죠. 5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라고 해서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BSS 영역, 힘 영역, 스택 영역.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로 다루는 부분은 어디다? 스택 영역이다라고 해서 스택 영역은 우리가 뭐 int A, 뭐 캐릭터형 B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지역 변수들이 그곳에 쌓이게 되고 힘 영역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동적 할당이나 이런 데서 배울 말록이라던가 이런 함수를 통해 할당된 메모리가 쌓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 공부를 했는데 자, 실행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얘를 토대로 얘가 지금 한 칸 차이가 나니까 A 빼기 1 하게 되면은 73. 그러면은 우리가 B를 모르더라도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포인터 변수 B를 이용하지 않고 B의 값을 훼손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선 A부터 해볼까요? A부터 해보면 어떻게 되죠? 우선 나 A의 주소를 저장할 것이다. 자, 그러려면은 그 A를 담아놓을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 공간 이름 P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P라고 하는 친구는 주소를 담을 친구이기 때문에 앞에 뭐 붙어야 돼요? 이 주소를 담을 친구 별표 기호 있어야 되고 얘 자료형 앞에 뭐 달아줘야 되죠? 원본 데이터와 같은 자료형 뭐예요? 캐릭터형이죠? 캐릭터형 이런 식으로 써주면 A의 주소를 담고 있는 P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포인터 변수가. 얘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제가 그 P를 이용을 해서 값을 훼손을 하고 싶어요. 지금 A는 1인데 A를 2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 P가 갖고 있는 주소 값 찾아가서 걔 값을 2로 바꿔줘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시켜보면 원래는 1, 5였는데 2, 5가 되겠죠? 그쵸? 얘가 지금 P가 갖고 있는 거는 A의 주소 요거랑 똑같은 거고 얘네 두 개 붙으면 상쇄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A는 2 한 거랑 똑같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껏 배운 걸로만 따지면은 이제 뭐 또 다른 포인터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걔한테 B의 주소를 저장시키고 그 P, B가 갖고 있는 주소값을 찾아가서 걔 값을 10으로 저장시켜줘라, 변경시켜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는 한데 지금 봤더니 어때요? B를 쓰지를 말래요. 자, 그럼 우리 B 요거 못 쓰죠?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우리 A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소도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연산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A의 주소를 어떻게 해주면은 요 B한테 갈 수 있죠? 그쵸. 플러스 1 해주면은 얘한테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실행을 시켜서 값을 변경을 시켜줘도 되고 아니면은 P라고 하는 친구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걔한테 연산을 해서 작성을 해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함께 풀어봤었고 이번에는 int 변수 b를 이용하지 않고 b의 값을 훼손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수업 페이지 들어가셔서 F 세로 고침 누르시면은 포인터 연산에서 밑에 문제 int 변수 b를 이용하지 않고 b의 값을 훼손하는 거 요거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캐릭터형 그 문제를 풀면서 뭘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도 지금 B를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A의 주소에 연산을 한 거잖아요. 그때 뭘 한 거죠? 포인터 연산, 간접 접근 요걸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한 거였었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공부를 했죠. 왜? 메모리 구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 친구들은 스택 메모리 구조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했었고 지역 변수인 A하고 B는 스택 영역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보통 어떻게 저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A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 B가 만들어졌으니까 B가 들어오고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소가 낮은 쪽이 A고 주소가 높은 쪽이
이제 b가 되게 되는 건 건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만 보면은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A의 주소에서 빼기 1을 해서 B의 주소를 찾아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플러스 1을 해야 된다는 걸 봤잖아요. 이 컴파일러가 변수의 저장 순서를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A가 먼저 B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배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소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주소 값을 이제 연산 방향을 더해줄지 빼줄지 얘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어쨌든 우리가 그 컴파일러 메모리 배치 방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비교해서 방향을 판단하는 안전한 코딩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int를 이용을 해가지고 int 변수 b를 이용하지 않고 b의 값을 훼손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우선 int는 몇 바이트죠? 우리 캐릭터형 아까 전에 걔는 몇 바이트였어요? 1바이트였죠. int는 4바이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4바이트 단위 주소하고 포인터 타입별의 연산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int형처럼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어때요? 아, A하고 B의 그 주소가 4 차이 나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int는 4바이트니까 얘네들의 공간 당연히 4씩 차이 나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러고서 봤더니 아, 얘가 B가 나중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돼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확인을 했죠. 아, 컴파일러가 플러스 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연산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B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B의 값을 바꾸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다라는 건, 자, 우선 A부터 바꾸려고 해요. A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뭐 int 변수니까 unsigned까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int로 해서 해볼게요. 자, int 그 A의 주소를 담으려고 합니다. 얘를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담을 공간 P를 만들었고, 걔는 그냥 일반적인 값이 아니라 주소를 담을 친구이기 때문에 이 별 기호를 달아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A의 자료형이 뭐였죠? int였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도 int형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를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로 만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아까 전에 문제를 그렇게 풀었으니까. 근데 우리 공부했죠? 자료형이 매칭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 이 A의 주소는 여기다 저장을 해놨고, 그러면은 우리는 저 주소를 찾아가서 값을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P가 갖고 있는 주소를 그 A의 주소가 적혀진 그 지도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찾아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A 공간이 보이겠죠? 그 A 공간의 값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1이 아니라 출력이 2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2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을 하죠. 아, 나 그냥 B를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나? 왜? 여기서 지금 10으로 바꾸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거 되나요? 안 되죠. 왜? B 언급하지 마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이제껏 우리 주소 이용했으니까 B의 주소를 저장할 변수 PB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걔 주소 저장하는 친구니까 별 기호 붙여주고, 그 B의 자료형은 int니까 int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얘도 역시 안 됩니다. 왜? B라는 변수를 언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 얘 사용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요 주소 가지고 이용을 해야겠네. 자,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A의 주소에서 지금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20에서 24니까 4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4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PB라고 하는 그 변수가 갖고 있는 그 값을 찾아가서 걔의 값을
1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실행을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왜 2만 바뀌고 10은 안 바뀌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요 자료형을 왜 잘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 아까 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요거에 맞게 요 친구가 주소를 저장하는 친구인데 요 자료형에 따라서 몇 평인지를 알려준다라고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4평짜리 그리고 얘는 1평짜리라고 했죠. 얘는 이미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4평으로 이루어진 그 주소들을 탐색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저 연산은 뭐냐? 자, 요런 식으로 주소가 있고 제가 4바이트를 임의적으로 지금 A 1, 2, 3, 4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B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은 A 얘네들은 B 자, 그리고 걔네들의 주소값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맨 앞에 있는 요 부분의 첫 번째 공간의 주소값을 넘겨준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가 A의 주소고 여기가 B의 주소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출력해주는 그 주소는 그 공간의 맨 앞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주소라서 여기가 00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여기가 04가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주소 값을 넘겨줬고 걔 값을 2로 바꿔줘라까지는 됐는데 그 A의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더하기 4를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4칸을 불러올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더하기 4를 했다라는 거는 얘는 4칸씩 확인을 하기 때문에 4평씩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옮겨진 이 주소의 값을 얘를 10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주소 차이는 4바이트 차이가 나지만 우리 인트형 포인터 변수 인트형 포인터 변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은 몇 바이트씩 이동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4바이트 단위로 이동이 된다라는 건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1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으로 바뀌었죠. 즉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주소 차이는 인트 변수일 때 4바이트 차이가 나지만 인트 요 포인터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연산은 몇 바이트 단위로 이동을 한다? 얘가 이미 알아서 4바이트 단위로 이동한다. 자, 그래서 캐릭터형일 때도 걔는 1바이트짜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플러스 1 연산하면 1씩 옮겨지게 되는 건 거고 인트형은 얘가 걔는 4평짜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4바이트씩 옮겨서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주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씩 하는 거랑 똑같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B라는 거를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우선 요거에 대한 정답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배열과 포인터를 공부하기 위해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 P로 모든 변수 출력하기.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떻게 나와요? A의 주소는 92, B의 주소는 88, C의 주소는 84, D의 주소는 80, E의 주소는 76, P의 값은 92. 왜 92예요? 여기서 지금 변수 차라라랑 만들어 놓고 P라는 변수도 만든 다음에 이 P는 주소를 담을 친구야 라고 해서 자료형에 별표 붙여줬고요.
A의 주소값을 저장을 시켜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 A, B, C, D, E를 모두 출력을 하고 싶어요. 우리 요 A 출력하려고 하면 어떻게 출력했었죠? 우리 이렇게 10 출력하고 싶어요. A의 값. 우리 출력하려고 하면은 출력하는 함수 print f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10이라고 하는 정수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서식 지정자 뭐 써요? %d 사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나 정수 하나 출력할 거야. 어떤 정수라고 하는 그 어떤 정수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A 이런 식으로 해도 10 나오겠죠. 10 나와요. 자, 근데 우리는 A를 그렇게 출력할 게 아니라 P로 A, B, C, D를 모두 출력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P 지금 A의 주소값을 알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의 주소값을 찾아가서 수정해줘. 이 말은 결국 뭐다? A의 주소는 P잖아요. 그 P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줘 라고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도 10 나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B, C, D의 주소를 봤더니 어때요? 하나가 아니라 지금 몇씩 감소가 돼요? 48에서 44가 됐어요. 얼마 감소한 거예요? 4 감소했죠. 4바이트. 왜 그래요? 우리 인트형으로 변수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트형은 4바이트니까 4씩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 만들어진 거는 뭐부터 만들어졌어요? 우리 아까 전과 다른 거는 아까 전에는 A, B, C, D, E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서 그 숫자가 증가하는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감소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2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배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P의 값이 48이에요. 내가 B를 찾아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4를 빼주면 되겠죠? 우리 아까 전에 인트형 포인터는 몇 바이트씩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플러스 1을 해주면 4바이트씩 이동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또 이렇게 작성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거는 P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가서 그 값은 뭐예요? 10이죠? 10에서 빼기 1을 해줘 랑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1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간 다음에 뺄 게 아니라 그 P라고 하는 요 48에서 연산을 하고 싶어. 주소값을 연산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수학 공부할 때 내가 이건 좀 옳진 않지만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요 덧셈 먼저 계산해도 되고 뺄셈 먼저 계산해도 되고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 뺄셈부터 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줬어요?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그럼 괄호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 주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도 나 지금 이 연산부터 하고 그 연산된 값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괄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20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B의 주소를 찾아가서. 자, 그러면은 또 나는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값을 연산을 해서 또 하나 더 빼주고 싶어요. 얘가 갖고 있는 게 여기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몇 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8칸 더 가야지 이제 C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P가 갖고 있는 값 빼기 2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그 값을 찾아가 줘라 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30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랑 이제 동일하게 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은 우리가 A, B, C, D, E 그냥 %D에서 출력할 수도 있었지만 요 P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다. 주소값만으로도 찾아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배열이 뭐냐? 라고 하면은 배열은 같은 자료형의 값들을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는 같은 자료형으로 공간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서랍장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이동식 서랍장 보면은 위에 한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이런 식으로 똑같은 칸이 세 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신발장 이런 것도 연속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들. 자, 그런 것처럼 그냥 쉽게 칸이 여러 개 있는 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개념을 합쳐야 된다? 같은 자료형의 값들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배열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료형, 그리고 배열명, 괄호 열고, 이때 괄호는 그 P 옆에, 여의, 어의 옆에 있는 그 각진 괄호 있잖아요. 대괄호. 그 안에 숫자, 얼마만큼의 칸을 만들 건지 개수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정수형 공간으로 어떤 걸 해볼까요? 뭐 리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저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5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 싶다?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러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5개 만들어서 그 이름 리스트라고 했구나 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의 공간을 만든 거고 걔 이름을 리스트라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 변수랑 조금 다르죠? 변수는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고 걔 이름을 뭐 A든 B든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배열명도 뭐 스코어, 뭐 리스트, A, 뭐 L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네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어떻게 만드는지, 5개의 공간 어떻게 만드는지, 뭐 3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공간을 연속되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방금 전에.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각각의 공간에 제가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A, B, C, D, 이런 식으로 5개 공간이 있으면은 각각의 공간에 이름이 있으니까 저희는 A 찾아가서 그 값 가져와. 뭐 아니면은 그 A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배열은 이 공간은 5개인데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리스트. 그럼 제가 이 첫 번째 공간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면 되느냐? 배열명 그리고 그 안에 인덱스 번호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각 칸은 이렇게 만들 때 인덱스 번호가 자동적으로 이제 라벨링이 되고요. 각 칸은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며 그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리스트의 0번째 공간, 얘는 리스트의 첫 번째 공간, 얘는 리스트의 2번 공간, 얘는 리스트의 3번 공간, 얘는 리스트의 4번 공간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숫자가 그 개수 빼기 1이 되어야 돼요. 왜?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공간 5번째라고 리스트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공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상한 공간을 너가 참조했어 라고 해서 오류 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각각의 공간도 어떻게 찾아가는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배열 선언하는 거 어떻게 선언한다? 자료형, 배열명, 개수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정수형짜리 5개의 공간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만약 제가 문자형 10개짜리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캐릭터형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name 해놓은 다음에 10개 이렇게 하면은 1바이트짜리 공간 10개가 촤라락 생성이 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이때 제가 같은 자료형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 리스트 0, 1, 2, 3, 4 이 공간 다 인트형입니다. 왜? 제가 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얘는 인트, 얘는 캐릭터, 얘는 플로엣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료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만약 내가 실수형으로 만들어진 친구를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플로엣, 뭐 F 이런 식으로 해서 3 이런 식으로 하면 실수형을 담을 수 있는 3개짜리 배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오케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까지는 알았어요. 그 각각의 공간에. 그쵸? 자, 그러면은 그 공간에 값을 넣을 때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제가 이 리스트 0번이라고 하는 공간에 값을 넣고 싶어요. 우리 이 A라고 하는 친구,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제가 이 공간에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넣죠? 지금 만들어진 A라고 하는 공간에 제가 5를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5 이렇게 하면 됐었죠. 그쵸? 자, 그럼 제가 이 만들어진 리스트라고 하는 배열에 지금 인덱스 번호 0번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공간에 5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 이름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리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0번째 공간에 5 집어넣어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스트의 0번째 공간에 5, 뭐 아니면은 리스트에 뭐 나는 요 4번째 공간인 3번에다가 인덱스 번호 3번에 값을 10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리스트에 인덱스 번호 3번에 10을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저는 우리 변수 만들자마자 값 초기화하는 방법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었어요? 자, 이렇게 공간,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그 이름 A라고 붙이고 그 A라고 하는 공간에 5 집어넣어줘 이게 아니라 너 B라는 공간 만들고 거기에 3 집어넣어줘 이렇게 한 번에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우리 배열도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열명 인덱스 번호 몇 개의 아니 죄송해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료형 어떤 자료형으로 공간을 만들 것인지 연달아서 그리고 배열명 그리고 몇 개의 공간을 만들 것인지 개수 대괄호 안에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는 한 다음에 우리 값은 변수에 하나씩만 집어넣기 때문에 괄호가 따로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5개의 공간의 값을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럼 값이 몇 개예요? 5개가 들어가는 건 거죠? 그래서 분할을 해놓으려고 요 물결 괄호 있죠? 요 물결 괄호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 개수만큼만 넣으셔야 돼요. 넘치게 넣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리스트라고 하는 친구 리스트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까요? 뭐 int L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자, 배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3개의 공간, 3칸짜리 공간을 갖고 있고 그 3칸짜리 배열에 한 번에
10, 20, 30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10, 20, 3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대신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0번째 공간, 얘가 1번 공간, 얘가 2번 공간에 이해되실까요? 얘가 지금 10이라고 해서 L에 1, L에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초기화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공간을 먼저 만들고 5개의 공간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지금 빈 5개의 공간이 생겨났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초기화하는 거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나는 공간을 만들자마자 한 번에 초기화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한 번에 초기화하는 것도 공부를 했죠. 이때 한 번에 초기화를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개수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자, 이러면은 뭐예요? 자동으로 얘가 값을 넣은 만큼 개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얘는 뭐다? 3칸짜리 배열을 만들어 값을 넣은 거고요. 얘는 크기를 생략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초기화된 값만큼 생성. 3칸 생성. 이 개수 생략은 언제만 가능하다? 바로 초기화할 때만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 개수를 안 해놓고 이렇게 끝냈다? 이러면 오류 납니다. 몇 칸 만들으라는 건데 몰라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먼저 공간부터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수가 꼭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바로 초기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크기를 생략할 경우 내가 초기화한 값의 개수만큼 자동으로 칸수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수업 페이지 세로 고침해서 P로 모든 변수 출력 2번입니다. 자, 얘를 보게 되면은 제가 P라고 하는 친구를 배열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 배열 안에는 10, 20, 30, 40,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자, 우리 배열이 포인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리스트라고 해서 5개의 공간을 만들었죠. int, list, o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5개의 공간이 생기는 것도 맞는데 하나의 공간이 더 생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가 더 생겨요. 어떤 공간이 생기느냐? int 별 리스트는 리스트의 0번째 주소. 자, 제가 int list 5 하면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5개가 생기고 그와 별개로 요 배열 이름과 동일하게 포인터 변수가 하나 생겨납니다. 여기에 제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주소 값을 갖고 태어나요. 그 배열의 첫 번째 주소라고 하면 여기가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여기다 작성을 해보면은 생성된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어쨌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생성된다. 배열을 만들면 배열명으로 포인트 변수가 생겨난다. 자, 그래서 제가 int list 5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5개와 아래와 같은 배열명과 동일한 포인터 변수가 생성되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주소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게 된 거예요? 배열 이름은 뭐와 같다?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주소와 같다.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다? 배열이란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다. 이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한 칸씩 이동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변수는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임의적으로 생성이 되면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라는 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있게 되는 건 거고, 실제적으로 연속된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열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배열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를 했고, 그 배열은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거나 뭐 어쨌든 접근하려고 할 때 뭘로 접근을 한다? 인덱스로 접근을 한다. 그 인덱스는 몇 번부터 실행을 한다?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메모리 구조는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건 거죠, 칸들이. 자, 그리고 그 배열과 포인터에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다? 배열 이름이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열도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포인터를 공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배열에 안전하게 접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요소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인덱스 번호 0번, 1번, 2번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L에 3번 이런 식으로 참조하게 된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n-1 그 개수 빼기 1개만큼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유효한 범위 내에서 값을 쓰고 꺼내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까지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P로 모든 변수 출력 2. 첫 번째는 배열의 문법을 이용을 해서, 배열 문법이라는 거는 우리 요런 식으로 작성하는 걸 배열 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포인터 문법은 뭐냐? 우리 아까 전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요? 뭐 포인터를 찾아가지고 뭐 P의 주소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게 포인터 문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배열 문법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배열 문법으로 10, 20, 30, 40, 50을 출력을 해보세요. 포인터하고 배열의 지금 제가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느라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배열은 우선 뭐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연속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건 거고, 그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공간의 주소, 즉 포인터처럼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는 O 해서 이 작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5개를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걔 이름을 P라고 만들게 된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고 얘는 바로 어떻게 했어요? 값을 초기화를 해줬어요. 0, 1, 2, 3, 4 공간에 얘는 10, 얘는 20, 얘는 30, 얘는 40, 얘는 50을 넣어준 거죠, 값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얘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각각의 요소들을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 첫 번째 공간, 0번째, 인덱스 번호 0번의 공간에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것처럼, 자, 이게 넣은 거라면은 우리 꺼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우리가 값을 넣을 때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배열도 넣을 때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출력했어요? 출력하고 싶으니까 프린트 F 썼을 거고 %D 정수 출력할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정수를 출력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 A값 출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럼 내가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위치 지금 똑같이 있는 게 뭐예요? 얘잖아요. 그럼 내가 리스트의 0번째 요소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배열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나는 배열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포인터를 공부를 했으니까 난 포인터 방식을 이용을 하고 싶대요. 자, 우리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인트형 5개의 공간도 만들어지게 되지만 어떤 것도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배열 이름과 똑같은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친구는 0번째 요소의 주소를 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주소를 담고 있을 때 걔 값 찾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랑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int p는 a. 이 p라고 하는 친구는 a의 주소를 담고 있대요. 제가 그 a의 주소를 찾아가고 싶어요. p만을 가지고. 그럼 우리 어떻게 했었죠? 문제 풀 때? printf %d 해놓고서는 그 P가 갖고 있는 주소, 지도를 찾아가. 이러면은 A의 값을 출력을 해줬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를 가지고서도 찾아갈 수 있겠죠.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지금 그 리스트라고 하는 공간에는 리스트의 0번째 주소, 즉 이 주소가 들어있게 되고 그 주소를 찾아가라고 하면은 얘 나올 거잖아요. 그 주소값 찾아가면. 그쵸? 그거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리스트 안에는 저 주소값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다? 지금 얘랑 똑같은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주소값을 찾아가라. 이러면은 나오겠죠. 얘랑 얘랑 동일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 두 개 상쇄되면은 얘랑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배열 만들게 되면은 그 배열명으로 그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얘 이름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죠. 이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은 결국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는 얘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얘는 포인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지금 이 대괄호 쓴 거 있죠? 얘는 배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랑 뭐랑 지금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했죠. 배열명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주소랑 같다. 즉 리스트의 0번째라는 것과 리스트의 0번째라는 거는 같다라는 건 거죠. 이때 얘는 배열 방식인 거고 얘는 포인터 방식인 겁니다. 이래서 지금 배열과 포인터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포인터를 배우고 배열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왔는데 배열하고 포인터가 똑같은 거냐라고 하셨어요. 배열하고 포인터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 배열하고 포인터가 비슷하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선언하는 방식이 우선 차이가 있죠. 우리 배열은 어떻게 선언해요? 이런 식으로 선언하잖아요. 자료형의 배열명 개수. 즉,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메모리 공간이 직접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우리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인트 별 p는 p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얘는 직접 생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얘는 그 메모리 공간이 가리키는 포인터. 그러니까 어디를 가리킬지는 나중에 정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기도 차이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바이트예요? 우리 얘는 공부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들 몇 바이트예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 8바이트였었죠. 자료형 상관없이 다 8바이트였잖아요. 얘는 8바이트인데 이 리스트는 그러면 몇 바이트일까요? 자, 인트가 몇 바이트죠? 4바이트. 4바이트짜리 공간이 5개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4, 5, 20. 20바이트짜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그러면 8바이트, 얘는 20바이트. 크기에서도 차이가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선언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다르냐? 우리 요 P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변수였잖아요. 포인터 변수. 그래서 얘한테는 다른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B의 주소라던가 뭐 B가 있다라고 한다면 B의 주소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C의 주소라던가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주소를 넣을 수 있었지만 우리 요 리스트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배열이 만들고 난 다음에 생겨난 포인터 변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친구한테는 값을 수정하는 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배열은 상수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소를 못 바꿔요. 무조건 그 배열에 0번째 주소만 담고 있고 걔를 따르게 대입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배열과 포인터가 비스슨한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따로따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안 겁니다. 자, 그러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PO라고 하는 친구 제가 초기화까지 해놨는데 걔를 배열 문법과 포인터 문법으로 출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출력은 뭐예요? 프린트F 사용해달라는 건 거죠. 어떻게 출력이 돼야 되냐면은 10, 20, 30, 40, 50이 총 2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배열 문법으로 한 세트, 포인터 문법으로 한 세트. 우리 지금 출력을 하려고 해요. 배열 문법을 가지고서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뭐 써야 돼요? 여기서 보고 싶으니까 프린트F 써줘야 되죠. 자, 그럼 우리 정수 하나 지금 출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10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장되어 있는 친구. 자, 그래서 나 정수 하나 출력할 거야 라는 의미로 %d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
얘 지금 10 한 다음에 바로 20 나오는 게 아니라 줄바꿈하고 20 나오는 거니까 역슬래시 n 해서 줄바꿈 해주고 이 뒤에 정수 하나 출력할 거야. 어떤 정수? 이러면은 알려주면 되겠죠. 어떻게? 우리 선언하고서는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배열명에 요 안에 인덱스 번호 이렇게 입력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배열명이 뭐예요 지금? P죠. 자 그러니까 P 아이고 해놓고 인덱스 번호 몇 번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었죠? 0번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0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1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요 20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덱스 번호 1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10, 20 출력되고 얘와 동일하게 인덱스 번호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시키면은 10, 20, 30, 40, 50 잘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포인터 문법이 궁금한 거죠. 얘도 역시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printf 출력하려고 한다. 어떤 거? 나 정수 하나 출력하려고 해. 어떤 정수? 우리 지금 10 출력하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걔를 배열 문법이 아니라 포인터 문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뭐가 같이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요 밑에 써놨는데 이게 제가 작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요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배열명으로 포인터 문법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P라고 하는 자 배열 문법을 이용을 해서 포인터 문법을 섞어볼게요. 저는 이 P의 0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 여긴 거죠. 얘가 0, 얘가 1, 얘가 2, 얘가 3, 얘가 4라고 한다면은 이 0번째 주소를 지금 담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름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소를 찾아가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요게 실행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제가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결국 요 뒤에 있는 요거는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 P랑 똑같죠? 우리 포인터 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P랑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10 잘 출력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그 다음 20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공부할 때 뭐라고 했죠? 연속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이다, 배열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P의 0번째 공간이 여기라면 우리가 포인터 연산했던 것처럼 한 칸씩 이동시켜서 다른 주소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소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직접 그 배열의 주소를 이제 우리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 확인했었죠. 이 주소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얘를 더해서 가야 될지 빼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P의 0번째 주소, P의 1번 주소 이렇게 해서 여기에 P의 0번째 주소, P의 1번 인덱스 번호 1번의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 주소를 확인하고 이 0번째 주소는 72 그리고 1번의 주소는 76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바이트가 지금 커졌네 라는 생각이 들죠. 왜 4바이트예요? 지금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5개를 만들었죠. 인트로 5개 공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들은 각각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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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4씩 더해서 연산하면 된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우리 이 포인터라는 건 뭐예요? 4평씩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칸 가면 4바이트씩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된다라고 했어요. 얘도 지금 플러스 몇 하면 돼요? 4 해야 되나요? 1 하면 되나요? 1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응, P의 주소에다 4 더했어. 이거 안 된다라고 했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P가 갖고 있는 값을 찾아갑니다. 그럼 뭐예요? 10이죠? 그 값을 4를 더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실행시키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옆 칸인 20이 출력이 되길 바랬는데 그 10에다가 4를 더해서 14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소값에 4를 더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우리 4를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나는 한 칸만 가길 바랬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해서 50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1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20이 출력이 되고 얘와 이제 동일하게 아래도 이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실행시키면 이렇게 10, 20, 30, 40, 50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포인터로도 배열을 순회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배열로도 그거를 순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만약에 반복문을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얘네들 보면은 지금 형식이 다 똑같이 생겼죠. 지금 요 안에 있는 숫자만 달라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 프린트 F 5번 쓰는 게 너무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문 쓰면 되죠. 뭐만 달라지니까? 여기 가운데 숫자만 달라지니까. 얘도 보게 되면은 얘랑 얘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숫자만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얘도 뭐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형식에서도 0, 1, 2, 3, 4만 달라지고 여기서도 0, 1, 2, 3, 4만 달라지잖아요. 얘도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지금 달라지는 거 여기 가운데 숫자만 달라지고 얘도 여기만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반복문까지 써서. 자, 대신 우리가 주소를 알아내는 친구가 포인터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싱글 포인터입니다. 한 번만에 참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은 어땠느냐? 여기에 제가 원하는 A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 안에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P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 주소 담을 친구다 라고 기호 만들어 놓고 얘한테 A의 주소 넘겨주고 이 친구가 여기 찾아가서 값을 확인하고 이랬었죠. 지금 우리 값을 찾아가는 작업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했어요. 이게 싱글 포인터인 겁니다. 자, 다중 포인터. 그 중에서도 우선은 이중 포인터부터 해볼 거예요. 2번 찾아가기 때문에 이중 포인터인 거거든요. 이게 포인터에서 한 단계 조금 나아간 겁니다. 자, 다중 포인터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은 그냥 지도를 열었을 때 그 주소를 찾아가면 바로 보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약간 게임에서도 주소를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 찾아갔어요. 그랬을 때 바로 이제 보물이 나올 수 있지만 또 다른 주소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그 주소까지 또 찾아가야지만 보물이 나오는 경우. 이게 이제 다중 포인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 요 주소를 넣고 싶은 겁니다. 여기. 요 포인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주소를 넣고 싶은 거예요. 즉, P의 주소를 넣고 싶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을 pp라고 저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존에 int x는 10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나 그 x에 주소를 넣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x를 담을 수 있는 공간, x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걔 주소 담는 친구니까 별표 기호 하나 띄워 놓고, 이 원본 데이터 자료형 x의 자료형이 뭐예요? int였죠? 자, 그래서 int를 그대로 가져다 놨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저는 이제 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 p의 주소를 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쵸? 나는 p의 주소를 담을 예정이고, 그 공간의 이름을 제가 원하는 거 뭐 pp 이런 식으로 해놓을까요? 자, 얘도 역시 뭘 담는 친구예요? pp도 p의 주소를 담고 있잖아요. 주소를 담을 친구니까 주소 담는 기호 쓰고, 이 p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죠? 요거죠. 그쵸? x의 자료형은 int였었고, 지금 p의 자료형은 int 별이에요. 자, 그래서 요 기호를 그대로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게 뭐다? 다중 포인터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지 봉투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 보물, 돈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요 P는 뭐가 되느냐? 그 돈이 든 봉투의 주소를 알고 있는 쪽지. 주소 쪽지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중 포인터, 이 친구는 뭐냐? 그 봉투를, 그 쪽지라고 하는 건 P. 그 쪽지를 가리키는 또 다른 쪽지. 그래서 지금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 지금 돈이 들어가 있고, 보물. 여기 삐까번쩍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껏 바로 그냥 주소를 받았던 거죠. 그 보물로 갈 수 있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 주소. 그래서 이거 열기만 하면은 바로 돈이 나와요. 자, 근데 뭐 퀘스트가 좀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이 주소를 요 PP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P의 주소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P의 주소를 찾아갔더니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왔더니 뭐래요? 보물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돈이 들어있는 봉투에 주소가 들어가 있고, 그 주소까지 찾아가야지만 돈이 나온다라는 거. 한 번만 찾아가면은 찾을 수가 없고, 그 돈을 한 번 타고 2번 찾아야 된다라는 건 거죠. 즉 여기까지가 이제 1차 포인터, 여기가 2차 포인터, 즉 다중 포인터다. x 안에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게 되고, p에는 그 x의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되고, pp에는 p의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printf x의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10이 나오겠죠, 한 번에. 우리가 이제껏 변수 쓸 때 이런 식으로 썼었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그 P를 가지고서 10을 찾아가고 싶어요. 10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X라는 말은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지금 P에는 요 X의 주소가 들어가 있게 된 거고,
이거 두 개 만나면 상쇄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말은 뭐다? 이 말이랑 똑같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뭐랑 같다? 얘랑 같다. 얘도 결국에는 실행시켜보면 10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다중 포인터는 어떻게 가야지 10을 찾아갈 수 있나요? 자, 제가 pp가 갖고 있는 그 주소값을 한 번만 찾아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pp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 p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죠. 자, 얘네 두 개 상쇄되면은 뭐예요? p죠. 자, p는 뭐예요? x의 주소가 되겠죠. 왜? p는 x의 주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x의 주소를 찾아가서 10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얘를 한 번만 했을 때는 결국에는 뭐랑 같다라는 거 알았어요? p랑 같다라는 거 알았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찾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기호를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 pp는 뭐예요? p의 주소죠. 그쵸? 자, 그럼 대입을 해봐요. pp에다가 요걸 넣습니다. 자, 얘네 두 개 만나면은 상쇄된다라고 했죠. 얘네 두 개 만나면 상쇄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p를 봤어요. 지금 p는 뭐예요? x의 주소죠. 자,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 놨어요. 얘네 두 개 상쇄되면 뭐예요? x죠. 자, 이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자, 왜 이게 지금 10이냐? 자, pp는 뭐다? p의 주소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자, pp는 p의 주소다 라고 했고, 얘네 두 개 만나면 상쇄된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 지우면 어떻게 돼요? 요게 되겠죠? 요거 우리 10인 거 알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자, p가 뭐예요? x의 주소죠. x의 주소 그대로 갖다 놓고 얘네 두 개 상쇄시키면은 얘랑 같죠. 이해되실까요? 요 과정. 다중 그 포인터, 이중 포인터도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싱글 포인터를 알면은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싱글 포인터, 두 번째 포인터, 자, 이제 다중 포인터 중에서도 이중 포인터까지 나갔어요. 그러면은 삼중 포인터는 그럼 어떻게 쓰일까요? 삼중 포인터는 뭐냐? 자, 지금 얘는 pp의 주소를 담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들이 찾아갈 때 한 번에 바로 그 보물을 향해 보물이 있는 주소를 찾아갔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어떤 주소를 찾아갔더니 보물이 있는 주소를 알려줘서 그 주소를 찾아가거나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난이도가 어려워진 거죠. pp의 주소를 받게 돼서 그 주소를 찾아가게 되면은 pp한테 가고 그 pp가 갖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면은 이제 A가 들어있는 주소값을 보게 되고 그 주소값을 찾아가게 되면은 이제 돈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얘도 결국에는 똑같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처음부터 작성을 해보면은 저는 그 pp의 주소를 담고 싶어요. 그쵸? 저는 이 pp라고 하는 공간의 주소를 담고 싶은 거예요. 이 주소를. 그 주소를 담을 변수의 이름은 제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겠지만 PPP로 해볼게. 뭐 PPP가 아니라 P3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역시 주소를 담을 친구이기 때문에 별 기호 달아주고 이 원본 데이터 자료형이 뭐예요? PP의 자료형? 인트 별별이죠. 인트 별별을 그대로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자, 얘는 또 뭐겠어요? 그 쪽지 pp를 가리키는 또 다른 쪽지가 되겠죠. 근데 얘는 3차 포인터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ppp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0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감이 살짝 오기는 하죠. 3번 쓰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ppp를 가지고서 값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ppp 하면 어떻게 돼요? pp의 주소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pp의 주소 이렇게 뜰 거고 여기에서 그 ppp가 갖고 있는 주소를 한번 찾아가 라고 합니다. 자, 이건 결국 뭐예요? 지금 ppp가 갖고 있는 거는 pp의 주소였었죠? 얘랑 같은 말인 거고 얘네 두 개 상쇄되게 되면 뭐다? pp다. 즉 ppp를 한번 찾아가는 건 뭐랑 같다? pp랑 같다. 자, 그러면은 ppp를 2번 찾아가게 되는 건요? 자, ppp는 뭐였어요? pp의 주소였었고 얘네 두 개 만나면 상쇄된다 라고 했죠. 사라지고 자, pp는 뭐였어요? p의 주소였었죠. p의 주소 그렇게 작성해 놓으면은 얘네 두 개 상쇄되고 결국 얘는 p랑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내가 10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ppp를 보면은 ppp는 pp의 주소다. 얘네 두 개 만나면 상쇄되고 자, pp는 뭐였다? p의 주소다. p의 주소 그대로 가져다 쓰고 얘네 두 개 상쇄되면 p다. p를 찾아가는 것이다. 자, p는 뭐다? x의 주소다. 얘네 두 개 만나면 상쇄가 되고 x는 결국 뭐다? 10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 코드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다중 포인터로 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되는데 우선 개념도 올려드리고 문제도 올려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문제 풀이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대신에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개념, 요거에 대한 개념 하나 올려드렸고 원본 값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이중 포인터입니다. 자, 이 친구 문제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원본 값을 훼손하는 체인지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체인지라고 하는 함수. 우리 요 문제 한번 풀었었죠. 그때는 뭘 보냈었어요? 요 20이라고 하는 값을 바로 다이렉트로 수정하는 방법 공부했었잖아요. 어디서 공부했냐면은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고 값을 호출하는 방식, 참조에 의한 호출. 요 두 가지.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는 요게 지금 고정이에요. x의 주소를 보내는 게 아니라 p의 주소를 보내려고 합니다. 얘는 수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건 요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을 수정을 해서 change 함수를 이용해 분명 여기서 어떤 값을 보냈으니까 이 친구가 값을 받아야 될 거고 그 값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값을 변화시켜주는 액션이 취해지게 되면은 함수를 호출한 후에는 50으로 값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문제를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